화성 연쇄살인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 장면 잠시 보시죠. 고깃집 아들 백강호, 어눌한 말투와 행동, 또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 때문에 살인 혐의를 뒤집었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풀려납니다. 경찰은 미안하다며 그에게 운동화를 선물하죠. 백강호, 너 사이즈 250 맞지? 응? 자, 나이키. 신어봐. 네, 영화 속의 백강호처럼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면서 화성 사건 수사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에 스텝이 꼬인 건 8차 사건도 내가 저지른 것이라는 용의자 이춘재의 진술 때문입니다. 8차 사건이란 화성 연쇄살인 10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잡혔던 8번째 사건을 말합니다. 1988년 9월 13살 박모양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춘재가 아닌 윤모 씨였습니다. 자, 윤 씨는 왜 범인으로 지목됐던 걸까? 경찰이 주목했던 건 범죄 현장에 남겨진 8가닥의 채모였습니다. 이 채모를 원자로에 넣어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검출되지 않는 티타늄 성분이 나오자 인근 공업사에 근무하는 50명의 채모를 일일이 검출했고 윤 씨를 범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40% 편차 내에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 근 20년간 옥살이를 치른 셈입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22살, 생존해 있다면 올해 53살입니다. 자, 만약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는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춘재의 이 자백이 맞다면 윤 씨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수감 시절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3년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피살자 박모양의 오빠와는 친구 사이였지만 여동생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어 하소연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의 과거 항소심 판결문 내용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1심까지도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KBS 취재진이 만난 윤 씨의 이웃 주민들은 윤 씨의 상황을 보면 범인일 리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때문에 연쇄살인 건 같은데 거기는 그건 저도 못 가는데 이게. 자,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는 이춘재의 자백이 거짓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마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쇄 살인범들이 자기 과실을 위해 혹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부풀리는 사례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미국 희대의 연쇄 살인범 헨리 리 루커스는 17개 주에서 36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11건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허언증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었던 게 당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2000년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 택시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말도 안 돼! 나 아니잖아, 엄마. 나 아니잖아, 엄마. 당시 경찰의 고문에 허위 자백을 했던 범인은 출소 이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범이 붙잡혀 범행을 자백하면서 누명을 벗은 겁니다. 백철기? 이번 화성 사건의 인물 윤 씨 역시 자신이 주장하는 억울한 옥설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감윤 경찰청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 규명해야 한다면서 과거 진실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복 조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이라는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 해결을 눈앞에 둔 경찰이 과거 수사의 진실까지 규명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넘겨받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주해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